네, 이영훈 이사님과 2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마지막에 어떤 섹터가 바꿔야 될 대상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게 했는데 과연 이사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금이 있으면 지금은 조금은 편안한 현금 있으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5% 10%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물타기를 할 수 있다거나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다거나 그런 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동매매도 좀 줄어들고 심리적으로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 100% 더군다나 레버리지 쪽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심리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종목에 앞서서 멘탈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높일까요? 아니면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스위칭이 더 좋을까요? 지금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버릴 거 좀 찾아 놓으셔가지고 네.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체할 종목으로 일부 넘어가시던가 아니면 넘어가시면서 일부는 현금을 남겨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전자닉스 때문에 쏠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포트에 전자닉스가 없으면 이번 사이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닉스가 없으신 분들은 좀 많이 눌린다든지 그럴 때 조금 이럴 담아둘 때. 생각을 네.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제 고객님 중에서도 100% 주식도 있으세요. 원래 현금 갖고 있는 거 자체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죠. 끝까지 계시기 사는, 때문에 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님들한테는 포트를 일정 부분은 현금을 지금 갖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금을 지금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는 갖고 있는 주식에서 야, 이 주식은 조금 반등할 때 오래 걸리거나 늦겠다 네. 판단된 것들을 갖다가 조금 리밸런싱 하는 정도 그 정도이고요. 지금은 멘탈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번에 진짜 힘들었던 거 저도 전자닉스만 가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데 포부를 거의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저도 나중에 막 그 그렇죠. 멘탈이 저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예 하여튼 그랬었는데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포트 내에 전자닉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트의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갖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섹터를 안분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지는 않고 있고 네. 늘 그 시세가 막 흔들리면은 그게 흔들리는 주식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요. 어떤 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정리를 해보고 시세를 보지 마시고 그 산업의 어떤 방향성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보신 다음에 사실 정이 흔들리면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레버리지만 안 썼다면 사실 안 볼 수 있죠. 근데 레버리지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네. 그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미국 증시가 네. 지금 M7이 지금 급락하고 있죠. 추세가. 그렇죠. 사실 M7 다 빠졌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러셀 2000은 신고가예요. 그죠? 그렇죠. 바이오 쪽도 신고가 나 있어요. XBI니 뭐니.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살짝 찝찝한 거는 요즘 보시면은 그 암호화폐 쪽 거기도 쉽지 않죠. 안 좋죠. 네. 근데 미국채 수익률은 떨어져가지고 뭐 금리 인상 어쩌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가 강세가 나오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뭔가 다 엉망진창이긴 뭔가 해요. 네, 거기가 좀 우당탕탕. 꼬여 있는 느낌. 네, 네. 근데 이게 안 좋은 시선에서 보면은 단기 고점 그러면서 조정 가능성 장이 부러진다 이게 네. 아니라 그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그림들이 보여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사실은 전자닉스 빼고는 지금 다 반토막이잖아요. 괜찮은 회사들이 그나마 20-30% 빠진 거고 네. 나머지는 다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는 부러진 거거든요. 전자닉스 빼고 나면. 그렇죠. 근데 그 부러진 거 자체가 더 심하게 부러진 거는 이쪽 수급으로 쏠리는 그 영향이 너무 컸던 그렇죠.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쪽이 좀 순탄해진다고 그러면 좀 눌러진다고 그러면은 과하게 부러진 쪽이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일단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쪽 섹터가 어디냐고요. 어디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성장이 살아있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증익이 이루어지는 쪽 그러면서 글로벌 피어 밸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싸지 않다고 판단되는 쪽.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서 보면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당장 생각나는 건 조선이에요. 저 여기다 조선이라고 적었는데 네. 이 조선이라고 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 네. 조선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글로벌 피어 밸류도 비교해도
옆 나라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특수선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보다 밸류가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저기 선박 엔진 가지고 뭐 현대중공업이 한번 수주했다고 잠깐 반짝하긴 했었는데 네. 그 얘기 되다 보니까 바르질라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회사 네. 밸류 보시면요. 우리나라 작년에 조선주 막 고밸류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올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뭐 거기가 데이터 센터가 붙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조선 쪽이 성장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열릴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있는 데다가 이익도 지금 2분기는 더 좋을 거예요, 1분기보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섹터가 분명히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바이오를 좀 하고 있어요. 바이오를 계속 바이오가 공부하고 하반기 있는 가능성이 게 조금 있죠. 네. 성장 오늘도 뭐 국민성장펀드에서 그 리가캠의 이제 투자 우선주 투자 얘기도 나왔지만 보셔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은 게 TKG였나요? TKG 태광? 태광, 예, 네, 태광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3,500억 네. 그 이제 투자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일 거라는 얘기죠. 뭐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 항상 걱정했었던 게 뭐냐면 자, 금리 인상기에는 바이오 안 돼.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 회사니까 안 돼. 네, 안 돼. 그렇죠. 근데 미국 바이오는 왜 신고가일까요? 거기는 돈 버는 빅팜도 있지만은 그 신기술 특례 상장 우리처럼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걔들도 신고가거든요 지금. 네. 그럼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그건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에서 그렇죠. 알테오젠이나 뭐 여러 개가 네.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노이즈에 따라 가지고 투자 가치에 대한 판단의 혼란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해도 그게 주가에 반영이 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다 가짜 뭐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선장펀드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최근에 네. 보시면 연기금도 서서히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빈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안 들어오는데도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철저히 비워진 이제 바스켓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그 라이센스 아웃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잊어먹고 있었죠. 근데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좀 바이오 쪽 요즘 리포트 나오는 것들 다 챙겨가지고 지금 가방에 그 꽤 알려진 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리포트 지금 챙겨갖고 왔는데 그것들 주말에 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 자 오늘 뭐 아까 잠깐 바이오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이제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주식도 좀 사겠지만 오늘 리가캠바에 나왔던 것처럼 뭐 삼자 배정에 참여한다던가 전환사채 투자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그런 삼자 배정의 전환사채는 가끔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로도 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늘 리가캠바이오는 조금 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앞도는 뭐 이제 앞으로 바이오 섹터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돈을 확보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되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사실 리가캠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오리온이잖아요. 네. 사실 재무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펀더멘탈도 충분한 회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주가 흐름보다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료들 많이 나와 있고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많이 뽑아놨거든요. 지금 네. 그게 거의 한 80%는 다 바이오 회사들이에요. 뽑아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얘는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인데 업데이트 해보고 지금 시점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네. 다시 진입을 해도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사실은 주말에 그거 보려고 가져온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바이오는 사실 각자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죠. 사실 이번 주에 셀트리온도 좀 급등을 했었고
삼바도 급등했었고 그렇습니다. 뭔가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가가 하락해서 금리가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도 일단은 조금 격하게 가다가 이번 주 좀 진정된 모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좀 꿈틀하는데 아까 잠깐 어쨌든 금리 인상기로 갈 것 같은데 기조 자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조금 하반기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왜 미국 바이오는 올라가죠? 굳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경기 방어주라서 미국은. 근데 잠깐 아까 이 생각 갖고 있었는데 기술 이전하는 회사들도 뭐 그런 회사들도 임상하는 회사들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네.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바이오는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막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상이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는 다르잖아. 한국은 금리 인상 할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줄 서 있는 데 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에이프릴 같은 경우도 태광행 그러니까 TKG였나? 태광. 네. 네, 거기서 들어온 게 거기도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그렇죠. 하나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괜찮은 회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할 의사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어느 정도 좀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지금 오늘 이번에 돈 들어온 리가캔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자금 흐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자금 압박이나 이런 걸 받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막 흔들린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자꾸 그걸 연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별 크게 연관성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의 어떤 금리보다는 미국 쪽에 많이 연동이 돼 있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미국 쪽에서만 크게 금리 인상이 지속적이지만 않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이유를 대기 위한 그런 거지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바이오 한번 상반기에 사실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거의 없었죠?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되게 작아서 많아요. 그런가요? 그게 12건인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도 상반기에 꽤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 근데 저는 그거는 확실히 안 거는 연초에 워낙에 우리나라 빅바이오텍들이 노이즈를 심하게 쳤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의 어떤 기준도 막 흔들렸고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5% 받을 거야 했던 게 2%로 빠졌죠. 그게 먼저 흔들었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어디에요? 저 사노피가 임상을 바로 안 해버리고 뒤로 쫙 밀어버렸죠.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이게 거의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남기는 했지만 엠다제 특허 관련된 이슈가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할로자임하고 머크하고의 관계거든요. 알테오젠은 사실 거의 무관한데 어쨌든 머크하고의 그 관계에서 3개는 완전히 이겼거든요. 근데 아직 10개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그 10개도 그 앞에 3개 거하고 거의 연동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이긴 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달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7월 7일 날인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7월 달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저는 더운 기간에 좀 싸게 사자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럼 더운 기간은? 지금 더운 기간인가요? 사실 생각보다 좀 시원해요. 여름치고 아직은. 뭐 그래도 좀 더울 땐 좀 덥잖아요. 근데 네. 7월 들어가면은 좀 더 더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7월, 8월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주식을 사고 싶었던 거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바라건대는 이제 제 희망사항이긴 한데 같이 빠지는 그런 장보다는 이제 펀드 리밸런싱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와 주면서 지수는 눌려도 조금 종목적으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 근거는 이유 없이 많이 망가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뭐 대세적인 어떤 흐름을 바꾼다는 건 아니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되니까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는 여전히 7월 달
좀 더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있다. 같다. 급하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예, 저는 그래서 그냥 2월 달에 내내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회가 슬슬 오는 것 같습니다.